자, 일단 저 끝에 수열부터 펴니다. 수열부터 피시고 어디 보시느냐 하면 19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94페이지. 194페이지 시작합니다. 194페이지부터 끝까지 나갈 거고, 그리고 지수부터 끝까지 나갈 거고, 삼각함수부터 끝까지 나갈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나갑니다. 뭐 어차피 한 번 이상 다 들은 학생들이 여기 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 자, 일단은 이제 수열이다라는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수열이다라는 게 있는데 이 수열은 뭐다?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뭐다? 수열 자체는 정의역이 뭐가 된다고? 자연수가 된다. 뭐로 본다?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바라보는 게 가장 올바릅니다. 오케이? 여기서 뭐 F1이 뭐고 F2가 뭐고 F3가 뭐고 그게 어떻게 첨자로 연결되어 있는지까지는 설명 안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F1이라는 걸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함수를 도입을 했고 이 함수가 뭐가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첨자의 사용으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리고 얘는 뭐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함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는데 수열은 함수 값들의 나열이다. 끝. 오케이? 됐니? 단 정의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이 뭐다? 여기 지금처럼 자연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들 중에 이제 조금 네임드 수열인 등차 수열부터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 자,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서는 어디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차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등차 수열이 나왔다. 그러면 차이를 관찰하겠다라는 얘기고,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볼 거냐 하면, 자, 뭐 다 알잖아요. A1 첫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항이 있어. 둘째 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주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는 거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야. 맞지?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수열이 막 이제 알고 있는 수열만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안 돼.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어차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규칙이 있는 것들만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규칙들이 있는 것들을 본인이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가 되느냐?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 규칙들을 발견을 할 때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뭐랑 뭐해? 이렇게 첨자와 뭔가 변화되는 양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본다고. 다 이렇게 보잖아요. 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쭉 가게 되면 결국에는 AN이 있을 거고, 이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준다. 몇 번 더해주니? N-1번 더해준다. 그러니까 됐죠? 여기까지 정리를 일단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까지 그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된다? 0이 되겠지. 0D에다가 A1이 더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뭐를 살펴볼 거냐? 지금 여기서 변하는 값 변수는 뭐다? 자연수거든요. 지금처럼 요 자연수예요. 자, 요 AN이라는 수식이 있는데 이
변수 자체를 n으로 잡혔으니까 n으로 조금 주인공 삼아서 적는다면 어떻게 적히는데? 이렇게 적히겠네. 여기에 d 앞에 n이 이렇게 적히겠고 여기 뒤에 뭐가 있는데 여기에서 a1 빼기 d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이까 됐지? 됐어요? 이렇게 적히는데 얘 보니까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1차식이다. 1차식이다. 오케이? 누구에 관한? n에 관한 1차식이다. 자, 그러면 1차식이면 누구랑 관련돼 있겠어? 1차식이기 때문에 1차 함수랑 관련돼 있고 얘가 1차 함수랑 관련돼 있고 1차 함수는 도형 중에 어떤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직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맞잖아요? 됐어요? 직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기울기지. 이해되니?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D를 뭐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D를 직선에 뭐로 볼 수 있어야 돼? 기울기로 볼 수 있어야 돼. 당연한 거잖아. 맞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 녀석이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얘가 기울기가 된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걸 조금 볼 거냐 하면 어떤 걸 조금 보지?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y 만약에 2x 플러스 1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n 이꼴 1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n 이꼴 2가 들어가는 거야. n 이꼴 3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이 간격 자체가 일정해야 되거든. 자연수가 정의역의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까지 간격, 여기서 이까지 간격이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요 점은 결국 뭐라고 볼 수 있는데 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 근데 그 함수값 자체가 뭐다? 수열을 나타내는 A1이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가 된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렇게. 여기도 뭐가 된다? 3을 집어넣었을 때 A 얼마가 되겠어요? 3 이렇게 되겠네. 됐지? 한번만 확인만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조금씩 기른다는 얘기야. 뭐? 직선으로 좀 본다고. 문제를 접근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 직선의 기울기를 잴 때 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이해되나요? 됐어? 그러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표현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된다? 이 값이 얼마가 되나요? 얼마인데? 대답을 안 하네. 2가 되겠지. 2가 되겠지. 맞아요? 어떻게 잡던지 간에 어차피 그 직선의 기울기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항을 어떻게 잡던지 간에 요 수식은 변함없이 나올 거고 얘를 뭐 유식하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일단은 A3에서 A1을 빼게 되면 뭐에서 뭐를 빼는데 3에서 1을 빼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 뭐가? 공차가 몇 개 생긴다? 2개 생긴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첨자의 차이가 공차의 차이를 유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 자, 수열이야. 수열은 함수야.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되어 있어. 특히 1차 함수는 어떤 흐름을 간다? 1차 함수, 지금 일반항 자체는 1차 함수 형태고 그래서 직선 형태고 직선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끝. 오케이? 됐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자주 쓰는 건 좀 정리할게. 자, A 만약에 한번
A5에서 A7을 뺐다. 어떤 느낌 들어야 돼? 저렇게 보면 어떤 느낌 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1 플러스 4B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6D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는 안 된다. 물론 저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바로 뭘 봐야 된다? 차이를 보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고? 첨자의 우측 하단에 있는 이런 숫자를 첨자라고 부릅니다. 첨자의 차이만큼 뭐가 생긴다? 공차가 생긴다. 저렇게 보시는 거야. 오케이? 끝.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합시다. A의 별이랑 A의 세모가 있으면 별 빼기 세모의 D가 있다. 요거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된다. 됐지? 다 됐나요? 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등차 중앙이야. 여기서 조금 얘기해 드릴 게 많거든요. 이게 오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요게 오늘의 메인입니다. 봐봐. 자, 등차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 자, x와 y와 g가 있을 때 이게 이 순으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얘기에서 자, 등식이 하나 나오죠. 당연히 등차 중앙에 관련된 여기 있는 중항이 얘가 중항입니다. 중항 아니에요. 중항이에요. 오케이? 얘가 중항인데 자, 이게 등차 중앙과 등차 수열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순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전항에서 후항에서 전항을 빼고 후항에서 전항을 뺀 형태가 서로 같다라는 이 등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 항이 나오잖아. 그럼 뭘 할 수 있다? 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 y는 x 플러스 y다라는 y가 왜 나오니? g 요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이렇게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쌤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뭐가 생겼으니까 y가 더 추가가 되었으니까 기존의 x 더하기 g가 2y였고 2y였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3y가 되더라. 이걸 알 수가 있겠네. 맞지? 당연한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좀 한번 봅시다. 얘가 나타내는 바가 결국에는 뭔데? 얘가 나타내는 바가 결국에는 항의 개수거든요. 항의 개수와 뭐를 이용하면?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뭐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합을 나타낼 수가 있어. 당연한 거잖아. 오케이? 저런 내용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이게 첫 번째고 지금부터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어떤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거냐. 만약에 A1 천천히 나갈게요.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봐. 항이 지금처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 보여요? 자, 여기에서 A2와 A4와 A3 입장에서는 항이 3개 있을 때 그 항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면 얘가 뭐가 된다? 중앙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지? 등차 수열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볼까? 여기 A1, A3, A5 입장에서도 A1, A3, A5 입장에서도 얘 원래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두 칸만큼 차이 나고 두 칸만큼 차이 나니까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 돼. 그러면 얘랑도 등차 수열 이루니까 중앙이 얘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봐. 얘랑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데? 2A3요. 얘랑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2A3요.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데?
5A3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어? 아, 얘가 5A3가 되구나 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합을 이제 앞으로 표현을 할 때 중앙을 찾고 중앙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뭔가가 합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조금 더 정리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는 항의 개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게 되면 중앙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합이 나온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항의 개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중앙을 곱하면은 합이 나온다. 그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야. 다 됐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홀수계가 있으면 무조건 중앙을 잡히는 거야. 홀수계가 있으면. 자, 이를테면 만약에 A3부터 간다라고 치자. A3, A4, A5, AU, A7, A8, A9까지 간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간다라고 쳐. 자, 그러면 홀수계가 있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홀수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 홀수계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중앙이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됐나요? 아, 당연한 거잖아. 중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3개, 5개, 7개 중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홀수계가 있으면 얘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반드시 중앙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중앙이 존재하면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야. 맞지?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중앙이 누구예요? 중앙 찾을 때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3과 9의 평균 또는 4와 8의 평균 5와 7의 평균 전부 다 6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항의 개수 몇 개 있다? 7개 있다. 거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된다? 중앙인 A6을 곱해주면 된다. 끝. 오케이? 홀수계 있으면 무조건 중앙이 존재한다. 끝. 됐나? 근데 문제는 뭔데? 짝수계가 등장할 때. 그럼 짝수계가 등장할 때는 어떤 측면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지를 좀 그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짝수계가 있는 거야. 짝수계. 자, 홀수계가 아니고 짝수계가 있다. 이를테면 A1, A2, A3, A4야. 됐니? 이해가 됐지? 그러면 짝수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조금 보면 되겠는지 그거를 조금 볼게. 봐봐. 할게. 얘랑 얘랑의 중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함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지금은 얘랑 얘랑의 중앙은 없지. 근데 지금 A2, A3의 합이나 A1, A4의 합이나 서로 어떻게 된다?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왜 당연히 같은데? 라고 한다라면 자, 빨간색과 노란색들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얘가 얘한테 D를 먹였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 D를 뺐거든. 그러면 하나는 먹이고 하나는 뺐으니까 어차피 같을 거 아니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역시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잠을 자는 거는 아침부터 오니까. 맞지? 잠을 잘 수가 없어. 자지 마. 짝수할 땐 자지 마. 그다음 자. 짝수하고 나서 자. 짝수하고 나서. 얘는 어떤 측면으로 본다? 짝수계가 있으면 이것도 보셔야 돼. 우리가 아까 전에 언뜻 했었던 게 뭔데? 3과 9의 평균했지.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첨자들을 합했단 말이야. 이해돼요? 첨자들의 평균하면서 합했잖아. 2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2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뭐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느냐.
아직까지 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 가끔씩 등장을 해. 근데 등장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에 대해서만 막 뭔가를 다 얘기한 적은 없어. 근데 뭐 사관학교나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꽤나 묻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 뭐 짝수계가 나온다. 얘는 뭘 해준다. 두 항의 첨자의 합. 오케이? 두 항의 첨자의 합이 뭐한다? 일정함을 보는 거야. 오케이? 두 항의 첨자의 합이 일정한 거야. 그럼 봐봐. 얘가 비록 네 항이 있는 거지만 A1에서 A4가 몇 개 있다라고 보시는 거야. 두 개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 이해되나요? 됐어? 이해되나요? 이거를 약간 우리가 통일성 있게 뭔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항의 개수가 이때까지 계속 항의 개수를 앞에다 곱했는데 갑자기 이걸 왜 나왔느냐? 그러면 항의 개수가 원래는 4개였으니까 4개 해주고 2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그 2가 이쪽에 들어가면 중앙의 표현과 거의 동일해진다. 이 얘기야. 이해되나요? 됐죠? 그래서 이것은 4 곱하기 2분의 A1 플러스 A4가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좀 보자. 일단 중앙에 대해서 보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보자? 첨자의 합에 대해서 보자. 그거야. 이해되나요?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니들 지금 등차 수열이라서 조금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니들 나중에 문제 풀면 피똥 싸. 나중에 가시면 등차 수열이 그냥 등차 수열스럽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표현 자체가 또는 등차 수열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더 이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 나올 대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어디 한번 보시느냐 하면 쭉 가서 간단하게 24번 한번 볼까요? 24번 한번 봅시다. 24번에 보시면 자, 요것만 하나 풀고 다시 내용 정리할 거예요. A1 더하기 A5 더하기 A9다. 됐니? 그리고 얘를 봤었을 때 간격들이 일정하다라는 걸 보고 등차 수열 이루네?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해준다? 간격이 일정하고 항의 개수가 홀수계니까 중앙이 발견되고 중앙을 이용해가지고 A5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데? 45가 되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A5가 얼마가 되는데? A5가 15다.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어요. 다 됐죠? 이해돼요? 다 됐어? 대답을 좀 해줘. 대답 좀. 고개는 끄덕여줘. 말은 못하더라도. 말은 못하는 게 아니지. 안 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공차가 2래. 공차가 2라 그랬으니까. 자, A1 봅시다. A1. 맞죠? A1 같은 경우에는 A5로 표현하면 되겠지. A5에서 뭐다? 4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 이해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첨자의 차이만큼 여기가 1 빼기 5가 되는 거야. 오케이?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A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얼마니? A10이 되는 거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게 A5잖아. A5를 기준으로 얼마든지 생각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다? 10 빼기 5 곱하기 2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뭐 25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기 전에 봅시다. 어디로 한번 볼까요? 잠깐만.
내용 정리 좀 할게요. 내용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되느냐. 자, 항의 합이 0이다 라고 만약에 나온다라고 쳐. 항의 합 자체가, 그러니까 항의 합 자체가 0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쳐. 이를테면 이렇게 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의 합이 0이라고 쳐. 그럼 결국 얘가 뜻하는 바가 뭔데? 중앙 자체가 0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중앙 3A2가 0이 되는 거니까 A2가 0인 거야. 자, A2가 0이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어차피 등차 수열은 직선이고 직선 위에 하나의 함수값이 0이 되는데 2일 때 함수값이 0이란 얘기잖아. 2일 때 함수값이 0이란 얘기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다?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자, 공차가 양이 돼버리면 공차 자체가 양이 돼버리면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 중에 일부가 되는 거니까 1에 대한 함수값인 A1과 3에 대한 함수값인 A3 있잖아요. A3에 뭐가 차이 난다? 절대치가 차이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맞지? 절대값만 다르다.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따라서 여기서 길이나 여기서 길이나 똑같다. 항이 4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이 4개가 있어. 이번에는 항이 4개 있는 거야. 얘가 0이래. 똑같지? 생각하는 패턴은 똑같아요. 어차피 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문제는 뭐가 이렇게 되느냐면 요 부분 같은 경우에 0이 되려면 어떻게 0이 될 수밖에 없을까? 얘랑 평균이나 얘랑 평균이 0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A1 더하기 A4의 평균이 0이었다. 평균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4를 곱하면 되겠죠. 어차피. 오케이? 중앙 자체를 뭐로 인지해도 상관없다. 그냥 평균이라고 보셔도 된다. 얘를 평균이라고 인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정중앙이 0이 되려면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치자고. 내려온다라고 친다라면 자, A2와 A3가 A2와 A3의 정중앙이 맞지? 정중앙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2와 A3의 간격 자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만큼 간격으로 가겠지. 이만큼 간격으로 갔었을 때 어떻게? 여기에 대한 함수값과 그 다음에 이만큼 간격이 벌어졌을 때에 이만큼 내려오는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간격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다 됐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되면은 0 전후 부호 변화가 있다. 부호만 차이 난다. 뭐 요 정도까지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되겠네요. 항의 합이 0이다. 항의 합이 0이다. 아니면 여기 평균이 0이다 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게 되면 평균 자체가 0이다. 평균 자체가 0이 되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다 됐지? 이해돼요? 항의 합이 0이다. 그러면 평균이 있을 거고 평균이 0이 되는 거고 평균 주변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는 게 뭐만 차이 난다?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차이 난다. 그래서 전후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차이 난다. 끝. 오케이? 다 됐죠? 저렇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고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 자, 거기 봐.
61번입니다. 61번입니다. 61번 보이시죠? 61번 보시면 좀 더 보시죠. 61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요. 양수 줄쳐야죠. 일단 양수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된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네. 맞지? 공차가 양수야. 그러면 공차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형태가 되는데 거기 가부터 봅시다. 가에 보니까 A6이랑 뭐다? A8을 합하는 거야. A6과 A8을 합했을 때 제로가 나온다. 근데 얘를 보시면은 자 원래 원수열 입장에서는 A6도 있고 A7도 있고 A8도 있었다라는 얘기고 A6과 A8의 중앙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오케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뭘 뜻한다? 중항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2를 곱해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오케이? 됐나요? 저렇게 특징을 살려서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A7 자체가 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생각을 해봐. A7 자체가 0이란 얘기는 자 축이 있을 때 7에 대한 함수값이 0이 되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오른쪽 위로 올라갔었을 때 밑에 봅시다. A6과 A7 맞죠? 이게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6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A6이 해당하는 요 지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A6이 여기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A6.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돼 있지? 자, 두 번째 조건에서 이게 A7인데 A7 자체는 0이잖아요. 0 더하기 3이니까 맞지? 됐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A6이 얼마다? 마3이다. 잠깐만 그러면 A6이 마3이고 A7이 0이면 이 둘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다? 공차잖아. 오케이? 공차잖아. 그래서 AN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3N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 7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뒤에는 얼마 있으면 돼?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파악을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고 A2는 구하시면 되겠죠. 됐지? 그러면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돼. 맨날 A1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이 A6이 지금 얼만데 마3이 되는 거니까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얘기가 뭔데? A2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A6의 값은 알고 있으니까 공차가 얼마만큼 첨자의 차이만큼 빠지는 거라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을 거고 웬만한 내용들은 다 되셨을 거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갈게요.